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이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미리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네. 아이 또 만나 뵈니까 반갑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네. 안 그래도 지금 인생 모이슈 또 구독하신 분들 중에 네, 이 학업에 네네. 또 자녀들 네네. 아니면 또 학생들도 이게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서치를 많이 해봤어요. 대치동에서 네네. 아무래도 이게 메카니까 네네. 대치동에서 가장 또 유명하고 네네. 또 잘한다는 우리 원장님을 네네. 제가 미리 한번 섭외해가지고 네네. 미리 연락만 드렸는데 오늘 좀 좋은 말씀 네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원장님이 생각하신 학습 향상 노하우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학습 향상의 노하우는 첫 번째 학생들에게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학습 검사를 할 때 너 이 학원 왜 다녀? 라고 하면 왜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너 이 책 왜 봐? 라고 하면 이 책을 왜 보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성적 올리기 위해서 네. 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가 만약 나중에 잘 크게 돼가지고 사장님이 돼가지고 오너가 돼서 신입사원 2명을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선발해야 하는, 당신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A라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이 저를 선발해 주시면 제가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제 목숨을 다해서 사장님 회사를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B라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장님 회사에 면접 오기 전에 사장님의 재무제표와 그동안 돌아가는 상황을 쭉 봤더니 사장님 회사는 이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런 약점을 제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사장님 회사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학생들한테 그러면 너는 A와 B 중에 누구 선발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B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넌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다 A같이 공부합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거기부터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지 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속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는데 이 부족한 거를 메우는데 이 선생님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 책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좋은 학원, 남들이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 남들이 좋다는 학원, 남들이 많이 보는 책 이런 걸 보고 계속 고민한다는 거죠. 그냥 이 친구들을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너 왜 이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라고 할 때 단순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든 학생들이 잘 가는 학원이나 이런 데만 다니지 자기가 부족한 걸 배우는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 성적이 당연히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할게요. 네네. 우리 자녀들 수준에 따른 맞춤 학습이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른데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메워가는 공부인데 학생들이 보통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전교 1등이 학원 어딜 가냐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 어딜 가냐 자꾸 이러는데 근데 공부 1등이 부족한 거하고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이 부족한 게 다를 건데 아이들은 다 모르고 그냥 좋은 학원이 어딘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어딘가 그리고 좋은 책이 어딘가 다 이런 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1등 애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학원 가서 1등 애들이 부족한 걸 메워주는 강의를 그냥 듣고 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들을 하잖아요. 학원을 가서 막 보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못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성적대별로 다른 것이 어떤 거냐면 상위권은 상위권이 모르는 걸 채워주는 학원을 가야 하고 그리고 중위권이나 하위권은 중위권 하위권이 모르는 걸 채워주러 가는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 조금 좋은 그런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상위권과 하위권은 공부 방법 이전에 습관이나 습성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상위권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래 라고 자기 친구나 아니면 자기보다 성적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성적이 그만큼 오를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나만큼 올라오려면 또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공부한다는 거에 크게 다시 공부하겠다 뭐 열심히 하겠다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춤 학습 전략 이전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학습 전략 이전에 그 아이의 자세와 태도가 공부를 향한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한 그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또 그에 맞춰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지가 성적대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년 넘게 이렇게 학생들을 상담하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경력이나 노하우도 상당히 많으신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따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일단 무조건 IQ지 않을까요? 그냥 머리가 지능이죠, 재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일단 재능이 타고나긴 합니다. 노력보다는 재능이다. 네, 그런데 이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는 노력해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에 노력을 더하는 건데 성적이 안 오른 친구들은 재능 탓만 하면서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재능이 좋은 친구들이 노력까지 하니 성적이 오르는 거고 근데 이 재능이라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단순히 머리가 좋다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으로서의 공부가 있고 학문으로서의 공부가 있는데 시험으로서의 공부는 시험으로서 공부와 학문의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문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깊게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시험으로서의 공부는 이 범위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순응해서 그에 맞추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순응하는 힘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빨리 오르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제도가 요구하는 그 시험이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내가 내 성향이 어떻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성향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의 성향이 어떤 거에 나를 빨리 맞추는 능력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궁금했던 건데 실제 또 성적이 다 좋은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중하위권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성적이 좀 안 좋았던 학생이 최고 어디까지 지도해서 아니면 가르쳐서 갔는지 어떤 그런 비결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이거에 굉장히 사실 민감하고 질문일 수 있긴 한데 그냥 소신껏 말씀드리면 네. 성적이 안 좋은 보통 부모님들은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성적이 어디까지 간 친구들을 그냥 그 결과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도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내가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독세량이 많았다거나 그때 당시에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지 저를 만났을 때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지 그 전에 독세량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인성을 잘 잡아놨다거나 이런 게 기반이 된 친구들이 그냥 저를 만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꼭 어떤 성적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랐다의 그 결과에 너무 하지 마시고 이 친구의 시작점에 된 그 기본 배경과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이해하는 과정으로 부모님들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처음이랑 아까 중간에 그 독서량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당시 그 원장님 만났을 때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도 과거에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독서량이 좀 많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그걸 좀 더 하자면 이 독서량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전에 학원에 조금 기숙 학원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성적 순대로 이제 이렇게 학생들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성적대별로 이렇게 반을 분류합니다. 가장 좋은 반이 성적이 좋은 반이 1반이고 그럼 성적이 가장 안 좋은 반이 12반이라고 했을 경우에 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까지 좀 저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게 뭐냐면 1반하고 12반 중에 보통 성적이 가장 좋은 1반하고 성적이 가장 안 좋은 12반 놓고 보면 제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설명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1반하고 12반 중에 학생들이 어디가 갈등이 좀 많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은 1반에 갈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향한 갈등, 친구들끼리의 경쟁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2반의 성적 그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걸 말하냐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상황을 보고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책의 그 저자와의 만남 속에서 객관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걸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내가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에 많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특히나 그 중에 약간 성적이 안 좋은 그 하급반에 있는 친구들이 책을 많이 안 읽은 친구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걸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객관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 거기서 또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했더라도 친구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릴 때 읽은 책 사고력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하게도 못하니까 주관적 표현으로 문장을 짧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하급반에 있는 아이들수록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욕설대로 만나면 기분 좋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거 좀 방송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흔히 애들이 자주 쓰는 말이 1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이 18이라는 것도 온도가 있구나. 이 아이들에는 기분 좋을 때 하는 18과 기분 나쁠 때 하는 18이 다른데 그 온도라는 걸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각자의 주관적 기분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성적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계속 주관적으로 생각하느라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세량의 차이가 단순히 공부를 들어가서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 이전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을 만들어낸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까지 만드는 그 자세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이 정보를 빨리 읽어내는 그 능력도 좋을 뿐더러 그걸 가지고 빨리 구조화하는 능력도 괜찮고 이걸 빨리 다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드는 그 힘도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생이고 실제로 보면 학원가나 이러고 보면 국어가 7등급인 학생이 국어가 6등급인 학생이 1등급으로 올랐다는 광고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봤어요. 저는 실제로 컨설팅 현장에서 그런 친구 많이 보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실제로 그런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 보면 그 친구가 저를 만날 때 시험 성적이 그냥 6등급이었고 저가 가장 만났던 친구는 심지어 성적이 9등급이었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가장 안 좋았던 성적표인데 그 성적표가 어떤 성적표였냐면 자기가 그때는 공부할 의지가 없었으니까 시험 시간에 그냥 찍고 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성적표는 9등급으로 나오는데 나중엔 그 친구가 어디 됐냐면 1등급 와서 실제로 1등급 맞아가 의대 갑니다. 그럼 학원가에서는 굉장히 소문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9등급 친구가 1등급 갔다. 네네. 근데 그 9등급을 맞는 과정과 9등급 이전에 이 친구가 어떤 태도나 이걸 가지고 있었는지는 굉장히 다른데 학부모님들은 단순히 9등급이 1등급 되고 의대 갔다는 것만 계속 열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진짜 이게 바로 저도 와닿고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독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입시철에 조금 좀 떨어진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좀 저학년들도 아무래도 그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책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책도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저는 일단 첫 번째가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독서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걸 읽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숙제가 되잖아요. 근데 독서가 습관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아까 똑같이 공부하는 거 똑같은 게 어떤 거냐면 다른 1등 애들이 어떤 책을 본다, 뭐 서울대 가려면 어떤 책을 본다 그걸 권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 지식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책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독서 습관을 아이들이 망치는 저는 그런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텍스트로 접하고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이런 걸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도 알고 싶네 이런 것도 알고 싶네 해서 자연스럽게 저변이 넓어가는 공부가 좋은 거지 그냥 처음부터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이에게 책이 친근감 있게 다가오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